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든 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제 방송의 댓글들을 보면 이제 약간 교주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이비 교주 같은 거. 항상 이제 장이 오를 때는 물론이고 장이 빠지거나 또 요즘 같이 힘들 때 이제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저도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글로벌이 위기다라는 뉴스로 연일 지금 증시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코스피가 더 부진하다라는 내용, 뭐 글로벌이 위기다라기보다는 코스피가 특히 부진합니다.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역 이슈가 일단은 시장에 면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악재도 계속해서 맞다 보면은 이게 또 시장에 면역이 생기기 마련이죠. 조금만 느긋하게 가자라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분명히 녹록치 않고 오늘 장만 보더라도 V자로 꺾였어요. 역 V자로 삼각형 모양으로 꺾여서 시장의 변동성이란 게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내용을 오늘 보여줬고요. 외국인 현선물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끌어주는, 특히나 지수를 끌어주는 것은 외국인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1195원이라는 레벨 속에서 힘들다, 힘든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달러화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어저께 반도체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화학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화학주 오늘 매도가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세의 방향성 자체는 하락이지만 말 한마디에 웃고는 시장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기대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우려했습니다. 4월 말부터 지금 정확히 한 달, 4월 18일부터 정확히 한 달 됐어요. 한 달 시점 동안 그동안 현금화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주 몸으로 아주 잔고의 하락으로서 그 공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준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장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수입차 관세 부과가 어저께 제가 짚어드렸다시피 관세 부과 연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잠정 보도가 됐고, 아마 내일 또는 뭐 오늘 새벽에 트럼프 공식 입장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이제 뒤에 투자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조금은 좋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가지 있죠.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어쨌든 6월 G20 회의에서 G2 미국과 중국이 그 전에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바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온 힘을 다해서 버티는 중국, 이제 중국은 힘들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기에는 중국의 환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강대강으로 가기에는 힘들다 해서 이제 이 시나리오는 일단은 접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이슈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일단은. 그래서 강대강이 도대체 뭐냐? 너 강대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강대강은 이거예요.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워낙 환율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량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희토류 수출 금지, 원재료를 아예 수출 금지하면서 중국이 또 그런 광물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강대강을 가기에는 일단 중국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명분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또 하나의 특징, 제가 기대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이슈. 둘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 한마디에 또 급격하게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갑자기 돌아설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다음 주쯤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또다시 제2차 관세 전쟁이 시장의 이슈로 조금 더 어제보다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복잡해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조금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수입 관세가 일단은 최대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거고, 운송 장비 업종이 일단 하락폭이 지속이 됐어요. 완전한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고, 저는 일단은 그동안 부품주를 눈여겨봤다면, 사실 어느 업종이건 완성, 그 다음에 대장주보다는 부품주에 많이 비중을 싣는 편인데, 왜냐면 부품주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번 자동차 이 관세 정책만큼은 완성차가 조금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완성차를 보고 있고 현대차입니다. 기아차나. 그래서 특히 한국에는 이 이슈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근데 다행히 이제 관세 부과 연기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이 내용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부품에서는 신용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가격 이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서 관세 부과하면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서 생산 비용은 증가하는데 소비자 가격을 즉시 올릴 수는 없죠. 완성차가 즉시 올리면은 또 욕을 먹기 때문에 부품 회사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이 악화되고 업황이 둔화되면서 이 회사들이 신용 등급이 하향되면 전반적으로 업계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일단 유예 또는 추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거의 시장에 확실시되고 내일이나 오늘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학제가 많이 나왔어요.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리니지 관련된 NC소프트가 좋은 내용은 어저께 방송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게임주 관심 있는 분 많죠. 넥슨GT나 그다음에 또 펄어비스, NC소프트, 넷마블 뭐 등등 해서 2017년부터 중국에 한국 게임이 수출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국 한한령 있었죠. 한국 사드 배치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한국 게임이 중국에 진출을 못했었는데 2019년 4월 20일부터 새롭게 이제 발급 규정, 판호 발급을 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허가 규정이 중국에서 이렇게 너네가 지켜주면 한국 게임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간 판호 발급 건수를 제한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NC소프트가 국감까지 갔었던 이 뽑기 아이템 돈을 한 번에 30만 원씩 1초 만에 날릴 수 있어요. 이게 클릭을 한 번 해서 내가 원하는 그 캐릭터가 안 나오면 30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행성 때문에 이 NC소프트가 국감까지 가서 김택진 대표가 사행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한 아주 동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을 뭐 중국에 맞게 변경하라, 피 흘리지 마라, 게임명을 영문으로 표시하지 마라, 뭐 사행성 하지 마라, 중국 역사 연출 시에 사실만 적시해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해서 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 종교나 미신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허가 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리니지2, NC소프트의 리니지2 레볼루션, 그 다음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마귀 판호 발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신청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미 발표가 됐었으면 오르고 끝났겠죠. 그렇지만 증시는 뭐다?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뮤의 웹젠의 뮤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고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이 서비스 업종, 게임 업종이 펀더멘털이 아주 한 차원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44만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빼지 않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도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사가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글로벌 증시 보시면 유로화 보시다시피 이제 또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유럽도 사실은 유로화가 버텨줬어야 달러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컸었는데 유로가 다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안 좋은 현상일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달러, 미국으로 몰리는 모습. 달러가 또 이만큼 또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는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미국은 또 이틀, 3일 연속 반등하다가 오늘 조금 빠지면서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반 정도 됐거든요. 실시간 방송을 하려다가 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준비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방송이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주말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3일 동안 버텨주다가 다시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또 기술적으로 좀 빠지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더 이상 큰 악재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좀 하락 이후에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뭐 상황이 녹록지는 않죠. 일본이라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환율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모습. 1195.7원입니다. 정말 무서운 환율이에요. 박스권에 이렇게 오랫동안 버텨주다가 한번 치고 올라가 버렸더니 뭐 정말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 1200원대는 정말 오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환율 이 보시게 되면 엄청 큰 레벨까지 온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2016년 말 정도 수준까지 모두가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하면서 이렇게 또 달러가 결과적으로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엄청 시장의 이슈를 끌 때 다 달러에 투자했다가 다 폭락한 다음에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이죠. 투자의 사이클이란 무서워요. 진짜. 시장이 모두가 바라볼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잘 끊어줘야 돼요. 그 정도로 달러가 지금 높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주가 하락은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0.5%나 빠지면서 205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거래량까지 많아요. 진짜 무섭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코스피 월봉, 이제 기관이 그 인버스를 제목에 적어놨듯이 기관이 더 이상 인버스를 사지 않고 있어요. 사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2020선까지 이 파란 선의 이제 120일 월봉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정확히 터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좋은 종목,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종목을 이런 하락장에서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맥락과 기관이 보는 눈과 비슷하지 않나, 라고 스스로 또 제 자랑을 해보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올라갈 때는 못 사거든요. 올라갈 때는 못 사요. 그렇지만 또 빠질 때 상황을 잘 봐가면서 조금 더 참았으면은 2020선까지 보는 거고 참기 힘들죠. 그래서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 레벨이 거의 다 왔어요. 2020선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710까지 빠졌더라고요. 저도 코스닥은 크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들이 워낙 잡주라서 잡주의 특징이 한 번 오르고 5번 빠지거든요. 한 번 오르고 10번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코스닥 잡주는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냥 테마 단타식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하시는 금액이 크시다면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로 돈 벌 수 있는 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야간 선물 시장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장이 빠지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지는데 이게 264가 얼마나 낮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선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90에서 지금 260까지 뭐 거의 다이렉트로 떨어졌어요. 이게 선물 지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뭔지는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적은 돈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그런 뭐 우리나라 주식 그 형태로 따지면 레버리지 그 뭐 풀미수 땡겨가지고 다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크죠 그 레벨보다. 거의 쪽박 찼을 겁니다. 선물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마진콜 나와서 매일매일 돈 넣으라고 증권사에서 전화 올 거예요. 뭐 시장에 이만큼 무섭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선물 지수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따지면 밤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보면 이제 그냥 외국인은 하루에 2천억 원씩 팔고 있어요. 계속 2천억 원입니다. 어저께 거 아니에요. 오늘 건데도 그렇고 어저께 거도 그렇고 선물에서도 큰 폭으로 매수. 개인은 좀 급하죠. 아무래도 지금 제 방송 안 보셔서 그래요. 개인은 급합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추천을 하거든요. 증권사 직원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증권 방송도 마찬가지고, 팔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야 그 사람들이 신뢰가 가게 되고, 올라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빠지는데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뭐 유료 방송이나 아니면 뭐 유료 유료 문자 이런 거 리딩 한 10개를 얘기하거나 한 3개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가 다 빠지더라도 하나 오른 게 눈에 계속 아른거려요. 그러면은 이 아른거리는 거에 이제 정말 잘한다 생각해서 돈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주면 그 다음에는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이게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에 힘을 주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개인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증권사 직원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빠지는 장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샀고요. 조심할 때는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별 포커스를 보시면 어저께 겁니다. 5월 16일 전 업종이 하락했었어요. 시장도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 전 업종이 다 하락했었는데 제가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건설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 두 가지 효자 종목, 그다음에 운송 장비의 하락폭이 컸지만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업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업종 차트 지도도 뭐 나쁜 형태죠. 나쁜 형태인데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 업종.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 외국인 다 팔고 나갔지만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 그다음에 건설 업종의 기관. 좋은 포인트였어요. 아마 이제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실 것 같고 운송 장비 쪽에도 기관이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2천억이나 팔았기 때문에 사실 뭐 큰 기대를 하기 어려웠고요. 건설업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건설업이 기관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저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죠. 악재 속에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업종을 찾은 게 정말 다행이고, 외국인 일단 먼저 보시면 외국인은 휠라코리아와 네이버, 그다음에 SK텔레콤, 펄어비스 게임주 있죠.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NC소프트 있고요. 예사롭지 않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시다시피 레버리지가 없어요. 인버스가 없어요. 인버스가 없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그동안 상위 1, 2위에 있던 매일 보던 코스닥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 계속해서 상위에 있었는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다가 또 몰빵을 하면서 힘을 싣는 모습이고 오늘 많이 빠졌지만 그다음에 코덱스 200 이 코덱스 200을 사는 이유는 코덱스 200이 좋아 보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에 인덱스 펀드 있잖아요. 근데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사야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시면 건설업종에 힘을 싣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보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버스로 했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 또 다음 상승장 대세 상승장까지 올라와서 하락 국면에 있을 때는 현금화 못 시키면은 인버스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자, 드디어 오늘 기관이 이 인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상 월봉상으로 거의 이제 조금 베팅 투자 도전해볼 만한 그 구간에 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레버리지거든요. 두 배짜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팔았단 소리입니까? 증시가 오를래야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좀 고무적으로 다음 주를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추천드렸던 LG화학과 LG전자 흐름 먼저 짚어볼게요. LG화학이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었어요. 역시 33만원, 불문율이라는 33만원을 매수를 하고 아주 좋다 싶었는데 또 장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장이 오늘 오후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LG화학도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또다시 보합권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이 신기하죠. 33만원은 진짜 마의 구간입니다. 혹시나 또 사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해요.
LG화학은 이런 흐름이었고 기관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차화정이 화학주가 외국인 매도가 거칠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거는 기관이 좀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와중에 키는 또 외국인이 쥐고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판다면 거의 불가능해요. 오르는 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200일선과 121선에 붙어서 아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이런 차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모두가 보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걸 하락하게 되면 하락폭이 꽤 커질 것이고, 상승하게 되면 다시 한번 75,000원대까지 볼 수 있지만, 하락은 이미 어느 정도 레견됐죠. 주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더 이상 하락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 증시가 빠지는데. 그래서 일단 LG전자와 화학이 조금 그나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GS건설도 아주 좋은 흐름이었어요.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로 시작했었는데 장 막판에 증시가 꺾이면서 GS건설도 장중 5% 이상 상승했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가죠. 이제 또 이런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사실 하락장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는 벌어준 게 없어서 그렇지 뭐 거의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카오는 오늘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이 팔고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았습니다. 기관이 받았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한번 저는 후회를 하는 거죠. 12만 7천원에 사서 다시 12만 4천원이 되니 또 올라갈 때 이걸 팔지 못했으니 또 저는 다시 한번 장기 투자로 가야 됩니다. 욕심이 지나쳤어요. 이러면 실패를 인정하고 사실은 팔아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간이 들어온 걸 보고 조금 더 버텨보려고 팔진 않았습니다. 카카오 6%는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관 매수는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온 거라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재밌죠? 주식이 이렇게 좀 머리 써가면서 하면 재밌는데 좀 올라주면 더 재밌을 텐데 걱정입니다. 왜냐면 오늘 장이 많이 빠졌어요. 오른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에코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인크로스, 그다음에 위지익 스튜디오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그렇게 빠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주 시즌이 또 됐거든요. 4월, 5월이 공모주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 심사 청구도 많이 하는 거 보면 6월달, 7월달에 공모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고, KMW와 서진은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명성 TNS가 이제 저점까지 왔습니다. 전저점까지 왔어요. 이거는 베팅 구간입니다. 사실은. 그 이하의 저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14,100원이 깨진다는 거는 그냥 물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실패를 인정하고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버텨줬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2차전지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2차전지 쪽에 하락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비엠과 첨보 마찬가지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될 형님들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명성 TNS도 일단 좀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제가 아까 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도 제가 이틀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패턴이 이래요.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악재들이 지금 관세 문제가 가장 컸죠. 미국이 이제 본국에 미국에 수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악재를 이끌어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 글로벌리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기하거나 유예하거나 뭐 하여튼 강하게 나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형주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많이 하락하죠. 그러면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대형주들은. 안 좋은 잡주들은 무너지죠. 그 끝까지 무너져요. 근데 정말
이 좋은 흐름에서 4월 장 얼마나 힘들었어요. 4월 18일 이후에 힘들었던 거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 좋은 펀더멘탈에서 미중무역 분쟁이 엉뚱하게 관세가 자동차로 가장 크게 먼저 튀면서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해결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현대차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0일선과 120일선에 조금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찾기 힘들어요. 여기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의 다음 주 정도에 언저리 매수를 해서 빠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오르면은 더 오를 수 있는 역할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은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이렇게 하는 대형 우량주들을 담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그렇다고 몰빵은 하시면 안 됩니다. 밀라코리아는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85,000원. 이 5만원대 추천드리면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 8만원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리고 서진 시스템. 기본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지금 17,000원대 추천드린 이후로 27,000원에 갔는데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이 5G를 가지고 LG, SK, KT를 뽑는 게 아니라 장비주. 결과적으로는 이 세 군데가 경쟁할 때 장비주들은 세 군데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KMW는 해외가 목표입니다. KMW도 마찬가지로 5G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안테나 기지국, 통신 장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3개 통신사 외에도 해외 쪽으로 가면서 이 펀더멘탈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차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사기에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를 대장주 말고 원래도 마찬가지 그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기할 때도 나머지 한국 카본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 냉매를 제공해주는 대장주의 냉매를 제공해주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L이나 만도나 이쪽에 지원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가 유예되던 뭐 추가 검토가 되던 오를 거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용등급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현대차가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또 30분 정도 방송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내실 부분들이 많고 저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또 다음 주 장을 준비하는 자료를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